그곳은 이승만 정권에 맞서 최초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서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65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높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윤석열의 쿠데타가 또다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선거 무려 5천억에 가까운 세금을 들이면서 뭐 때문에 왜 치르게 됐는지 모든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8년 전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성찰하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검찰 쿠데타 세력의 숙주가 되고 끝내 내란을 잉태하도록 했고 내란을 일으켜서 국헌을 문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반성커녕 내전 상태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겠다라는 심보도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 극우 세력을 끌어들여 미국 극우 단체 정체모를 국제선거감시단 이름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미리 부정선거 딱지를 붙여 내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미국 내 극우 세력으로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의 개인적 모임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극우 세력 전한길과 인터뷰를 하면서 미리 부정선거를 예단하는 듯이 오염된 인식을 국내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배후에는 윤건희 내란 세력과 친분이 아주 가까운 애니첸 부동산 하와이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죠. 한미 극우 연대의 대목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연결이 돼 있다라고도 짐작이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란 세력, 윤석열 세력은 반헌법 세력이고 반민주주의적이다 라고 하고 파면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하에 질서 있게 치러지는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부정선거의 딱지를 붙이려는 이 국내외 극우 세력에 대해서 선관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방해 세력이 누구인지 배후에서 누가 공작하는지 즉시 고발 조치하고 수사 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한말 부패 족벌 붕당 정치에 항거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외세 열강을 끌어들여서 폭정에 항거하는 백성을 단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란 세력을 국민이 응징하고 심판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헌법에 따라 회복하는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배후에서 공작한다면 이 공작에 익숙한 주진우 국회의원이 베네수엘라를 언급했는데요. 이들 국제선거감시단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베네수엘라처럼 걱정이 된다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누가 공작하고 사주하는지 엄정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군 정보기관과 국정원 소속 전현직 사이버 요원들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의혹, 즉 사이버 내란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군과 정보기관은 심리전, 인지전, 하이브리드전 이름 아래에 진행 중인 사이버 내란 작전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합니다. 지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를 중심으로 한 무력 내란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사이버사, 방첩사, 국정원을 중심으로 사이버 내란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이 된 바 있습니다. 무력 내란은 초기에 진압되었다 할 수 있지만 사이버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라 주장이 됩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김
땡땡 차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군 사이버사 7774 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과 국정원 중심으로 사이버 내란이 오래전부터 준비돼 왔었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한번 볼까요? 기사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소 용지 대거 반출, 투표지 들고 밥 먹으러 가기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사를 읽어봐도 그렇고 선관위가 보도한 바에 의해도 이 기사 제목처럼 용지 묶음이 대량으로 반출된 것처럼 과장된, 착각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투표를 하려고 하는 줄이 길기 때문에 용지를 미리 받아든 분들이 도중에 이탈을 했다, 밥 먹으러 갔다, 잠시 그 현장을 이탈했다 하는 선거관리 부실 정도인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게끔 투표 용지가 묶음이 대량 반출된 것처럼 과장을 해서 이 선거관리 부실을 선거에 대한 일부의 부실, 부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조사, 팩트체크가 있으면 될 일인데 이것을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조짐이 댓글상에 즉각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일 4시 40분에 한 5천 개의 공감, 좋아요를 누른 순공감을 누른 댓글이 이런 겁니다. 크크크크 이래도 음모를 오느냐? 윤석열이 옳았네. 마치 내란의 이 주요 이유가 부정선거였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윤석열이 지금 와서 증명이 된 듯한 댓글을 달았고, 이 댓글은 오후 4시 40분에 5,245개의 순공감을 얻었는데 자고 나니까 아침 9시에, 오전 9시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18,711개 똑같은 크크크 이래도 음모론이냐, 윤석열이 옳았네, 이것이 순공감이 대폭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과 전혀 다른 과장된 댓글과 왜곡하는 댓글, 이것은 바로 인지전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지전에 지금도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누군가 뒤에서 조작하고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는 즉시 고발을 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선거 관리가 엄정하게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사람,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요. 그건 가장 마지막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이동해야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부 소통입니다. 공약집도 3번째 하루 종일 나오고 TV도 최소한도 3번만 정도 들고 내란 심판에만 전관 없이 유권자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만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리 있는 지적이죠. 그러긴 한데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5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2달, 그것도 실제로는 한 50일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 점 때문에 국가 경영에 대한 계획을 미리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그 공약이라도 내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예 공약 못 내는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외교 문제나 이제 그런 관세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선이 되신다면 당장 G7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석할 지역이라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만큼 경기 부양에 시급함이 제기가 됐는데 경제계와의 만남은 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국제회의에 참석할지 문제는 지금 얽힌 게 너무 많습니다. 에이펙도 준비가 매우 부실한 상태인데 그것도 수습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각종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중에서 가장 필요성이 높은 곳, 중요한 그런 국제 행사로 아마 제안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참여할지는 아직 뭐 초청도 G7 같은 경우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된다면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할 건 아니고 정부 주요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계를 만날 거냐, 지금도 뭐 오늘도 경제계를 만나죠. 뭐 그건 재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민생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를 회복해야 국민들께서 그야말로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회생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는 최대로 가장 신속하게 무게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각별히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민주공화정이 실천되는 장입니다. 객관적인 정보, 정말로 정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51% 지지율하고 41% 지지율 그래프가 똑같던데,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아 이거 비슷하구나 이런 인상을 주려고 그렇게 왜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없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주장한다고 마구 쓰거나, 언론이 진실을 규명을 해서 진실을 보도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허위를 유포하기 위해서 허위 조작에 공조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대부분은 전혀 그러지 않고 정론 집필하고 있지만 아주 특수한 일부 언론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지만 민주공화국정의 기본적 원리를 훼손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반공화정, 반민주적 행위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해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엄중한 국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을 당연히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의원입니다. 서석호 변호사님, 예. 그 김앤장 변호사시죠? 근무하다가 지난주에 왜 그만뒀어요? 사퇴했습니다. 저한테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너무 퍼져서 제가 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방 나오고 그러나요? 제가 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하고 아나요? 예, 대학교 친구입니다. 대학교 친구죠? 예. 윤석열하고 대학교 친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하고 후원금 냈죠? 예, 됐습니다. 얼마 냈습니까? 그때 법정 한도 금액 1,000만 원을 1,000만 원 냈죠? 예. 1,000만 원 내기 쉬운가요? 제가 평소에 이준열 교수님 1,000만 원씩 후원금 내본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제가 평소에 1,000만 원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정말 절친이고, 대학교 때 친구라고요? 예. 대학교 때 친구 절친이죠? 절친이라기보다 계속 꾸준하게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친구로 지내온 한 사람은 검사였고 또 한 사람은 김앤장 변호사였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저는 김앤장에 2008년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에 들어갔으니까 검사하고 대통령하고 하는 동안 김앤장 변호사로서 친구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절친 친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겸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한 짓이에요, 못한 짓이에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만류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탄핵당했고 파면당했고 그리고 재판 중이에요.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지금 만류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한 그 친위 쿠데타 비상계엄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냥 제 심정을 윤석열과 밥 먹은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를 뭐 윤석열과 밥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예.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술도 먹었죠? 지금 절친이시죠?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서석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금호법밖에 하시죠? 예, 금호법회에 있습니다. 금호법밖에 멤버시죠? 예, 금호법밖에서 뭐 맡으셨어요? 제가 꽤 오랫동안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 맡았죠? 예, 그래서 금호법밖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이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해서 9일 만에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김현장 변호사 하면서 그런 일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대법원장이 나와서 공개하면서 파기환송 시키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 그런 거 본 적 있냐고요? 그런 판단하는 거 본 적 있냐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빨리 물으셔서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해서 2심에서 무죄난 그것도 발언에 관한 내용 그리고 모두 다 무죄예요. 그런 내용을 전원합의체를 꾸려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선 후보를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그거 날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객관적으로 돼요, 안 돼요? 변호사시잖아요. 제가 뭐 개업 변호사로서 판결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나 이해관계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말씀 좀- 여러 가지를 숨기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과 가장 친한 서석호, 김현장 변호사, 금호 법학계 총무 그리고 지금도 계엄이든 아니면 조희대의 판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중간에 있다고. 그게 서석호고 서석호는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김현장을 그만둔 거예요. 김현장이 2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이런 걸 그만두기가 쉬워요? 거기서 대응하면 되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윤석열과 조희대는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관 그럼 이 자리에 나왔어야죠. 나와서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생중계했으면 자기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성민 법원 본부장님,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 기록 다 봤대요, 안 봤대요? 그게 보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 7만 장 다 복사해서 갖다 주나요? 복사할 수도 없습니다. 복사할 수도 없죠? 그러면 보지도 않고 스캔해서 봤다고 하는데 스캔해서 7만 장 보여주나요? 스캔을 하게 되면은 저도 스캔하는 기록을 보지만은 이 기록의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기록을 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네.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윤석열과 조희대, 한덕수, 그리고 서석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도를 다 흔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법원본부장께서 대법원장 사퇴라 이런 얘기 해본 적 그전에 있어요? 법원 공무원으로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법원에서 노조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근데 오죽하면 법원의 신뢰도를 다 깎아먹고 흔들어 놓고 법원 사람들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기록 보지 않아놓고 기록 본 것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